안녕하세요. 박준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일의 회계신문 기출을 전체를 40일의 회계신문 전체를 빠르게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저희가 이제 요 회계실무 무작정 따라하기 재생 목록에 제가 그 재무회계부터 원가회계까지 모두 전체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 기출 풀이까지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기본 개념을 실제 기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는 기본 강의 및 기출 풀이를 41회 회계신문 기출 풀이를 이용해서 해드렸습니다. 기본 강의를 해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이 클립은 여러분들이 최종 복습용 40일에 이제 혼자 공부를 이제 한번 전체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이용하시거나 한번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41회를 한번 빨리 우리 41회 회계신문을 전체 1회차분을 빨리 한번 훑으면서 시험 직전에 우리가 서머리하는 시험 직전에 우리 마무리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뭐 앞에 스스로 뭐 풀어보지 않거나 앞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이번 강의만 들으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냥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는 한 번에 이제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전체 주제를 볼 수 있는 41회차에 나온 기출의 전체 주제를 한번 빨리 한번 되뇌이면서 그래 이런 게 나왔었지 풀이할 때 이런 걸 좀 주의하라고 했었지 라고 스스로 한번 빨리 한번 머릿속에서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요 강의 요 클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세한 회계 처리나 세세한 실제 저희가 뭐 실제 도움이 되는 뭐 이제 팁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앞쪽 강의에서 다 했으니까 이번 강의는 말 그대로 전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41회 회계신문 풀이를 빠른 시간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41회 회계신문은 21년 4월 10일에 친 거고요. 자, 1번 지금 재무회계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40일의 재무회계 문제 1번은 뭐에 관한 문제였죠? 네, 그렇죠.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였고 기말 재고 금액의 결정 요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자, 수량 곱하기 가격으로 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결정되겠죠. 우리는 수량도 필요하고 가격도 필요하니까 그때 있어서 수량에 우리가 시험에서 준비해야 되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가격 흐름의 과정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만 알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수량 결정하는 거 두 개, 가격 결정하는 방법 두 개니까 우리는 총 몇 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경우를 주더라도 이렇게 네 개죠. 그죠? 계속 기록법일 때 선입선출법, 계속 기록법이면서 평균법, 실질재고조사법이면서 선입선출법, 실질재고조사법이면서 평균법, 방법을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회차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41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기록법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계속기록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야 돼. 공부를 하고 40일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계속기록법 안 나오겠지? 아닙니다. 이 재고자산은 모든 주제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제를 다 공부해 두세요. 계속기록법은 뭘 계속 기록하는 거였죠? 물건이 팔릴 때마다 그 재고가 사라진 것을 매출원가로 계속해서 판매 시점마다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뭐다? 자, 매출원가를 언제 한 방에 인식해요? 기말에. 기말에 창고를 실질재고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고에 남아있는 애들은 안 팔린 거. 창고에 없는 애들, 지금 창고를 열었을 때 실질 재고 조사했을 때 없는 애들은 팔린 걸로 간주해서 매출 원가로 1년치 매출 원가로 한 방에 계상하겠다라는 게 실질 재고 조사법이라고 했어요. 자, 요게 수량에 관한 방법. 자, 가격.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여기 1번 문제를 제가 거의 시간 되게 오래 걸려서 풀었잖아요. 100분 가까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기본 개념부터 풀이까지 다 해드리니까 자, 지금 이 회차는 빨리 요약하는 강의입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가격을 결정하는 건 우리 두 개만 알고 가자고 했어요. 뭐하고 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팔린다. 선입, first in,
선출, first out, FIFO, 그래서 파이포법이라고도 하는데 선입선출법 가격을 적용할 때 먼저 들어온 단가를 먼저 팔린 매출원가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법은 뭐다? 평균법은 뭐다? 평균법은 매입 단가가 계속 바뀐다고 했을 때 그 매입 단가를 평균을 내서 그 금액으로 매출원가를 잡겠다라는 거라고 했어. 그죠? 기말 재고도 마찬가지고 매출원가도 그렇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평균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가 있었죠? 중요한 거 용어를 익숙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인 경우는 뭐라고 했어?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진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요?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고 했고, 평균법이면서 수량 방법은 실제 재고조사법인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총평균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료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월달 내역을 주네요. 자, 3월 1일이 뭐 기초라고 보면 되고 3월 29일이 이제 기말 거의 마지막 3월 31일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3월달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 3월달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뭘 하려고 했죠? 그죠? 여기 기말 잔여 재고 수량부터 먼저 파악해라. 이게 기본이다. 이 숫자부터 문제를 보면서 먼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속기록법을 한다고 했어요. 자,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가정은 문제마다 다른데 우리 문제에서는 정상감모 이 문제 1번 문제에서는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정상감모는 매출원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물음은 뭐였어요? 물음. 자,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건데요. 문제가 뭐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에 따라 각각 적으라는 거예요. 각각 알아보라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인 경우와 자, 이동평균법이니까 여러분 이동평균법이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동평균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봐.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인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 용어가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이 경우를 물어보시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여기에 그냥 평균법이라고 적었어도 당연히 지금 계속기록법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계속기록법이니까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평균 그 시점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푸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풀이를 한번 보면서 보시죠. 일단 흐름. 자, 기초재고가 이렇게 있고요. 매입을 했어요. 우리 3번 매입했죠. 3월 내내 3번. 매입 단가가 다 다르다. 그죠? 1,000원, 1,100원, 1,159원. 총액이 구해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차변 총액이 뭐다?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죠. 판매 가능 상품. 차변 대변은 똑같으니까 차변 대변 똑같고요. 자, 총 판매 가능 상품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다? 이 문제는 평가 손실은 없고 감모 손실만 몇 개 일어나요? 우리는 장부상 20개인 줄 알았는데 창고를 열어봤더니 15개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모 손실이 몇 개가 생겼죠? 5개가 생겼어요. 감모 손실 5개가 생겼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의선출법. 제 밑에 QP 적었죠? 자, 퀀티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계속기록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을 원가 흐름의 가정, 프라이스를 정하는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매출원가 뭐라고 했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 계속기록법이니까 자, 언제 뭐를 계속기록한다고 계속기록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죠? 뭐죠? 그죠? 매출 원가를 물건이 판매하는 시점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기록해준다라고 해서 계속기록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 원가가 언제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판매 시점마다 발생한다는 거야. 판매 시점마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월 15일 매출분이 있어요. 그 시점에 360개가 팔렸어. 이 360개 어디서부터 잡으면 돼? 기초에 있던 300개 그리고 가장 빠른 매입 중에 60개.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았죠. 기억나죠?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3월 29일 매출 어때요? 요것도 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거 부터 290개를 빼주면 돼. 1,000원짜리 90개, 1,100원짜리 120개, 1,159원짜리 80개 이런 식으로 물량 흐름을 보면서 야, 여기 이 물량 흐름을 보면서 요걸 잘 파악해야겠다.
그죠? 실수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걸 잘 체크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어때요? 그럼 67만 4,720원이 있죠? 자, 감모 손실은 어떻게 잡았죠? 자, 기말 재고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요 뭐다? 가장 마지막, 가장 늦은 매입. 요거겠죠? 매입 마지막에 있던 것 중에서 남아있는 거 1159원 적용할 게 5개. 감모 손실이 5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795원이다 라고 했어. 이 문제에서는 뭐다? 감모 손실 전체를 매출 원가로 보기로 했으니까 원래 매출 원가로 보는 금액에다가 추가로 감모 손실까지 더해줘야 이게 뭐다?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야. 이게 정답이죠. 자, 2번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 자, 즉 이게 바로 이동평균법으로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니? 라는 걸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동평균법을 네가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동평균 단가가 계산하는 게 까다롭다고 했죠. 실수하면 안 돼. 어렵다기보다 꼼꼼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월 3일 시점에 이동평균 단가 구했죠? 기초분과 단기 매입분. 그죠? 그러면 3월 3일 시점에 이동평균 단가가 나와요. 이동평균 단가는 왜 이동평균 단가라고 했죠? 이동, 무빙 한다는 거야. 평균 단가가 시점, 팔리는 시점마다 적용할 평균 단가가 계속 바뀌니까 그게 바뀐다는 의미로 자기 숫자를 이동한다는 의미로 이동평균 단가라고 했어요. 3월 20, 여기 25일 이동평균 단가는 뭐야? 자, 남아있던 매출을 하고 남아있는 거 90개는 1,000원으로 적용을 하고요. 앞에서 잡았던 이동평균 단가 2,000원이죠, 이게. 2,000원. 자, 120개 추가 매입, 또 100개 추가 매입 하니까, 새로 계산하니까 1,090원이 되는 거야. 이동평균 단가가 바뀌는 걸 지금 계산해 놨죠? 3월 15일 매출분에는 여기 3월 3일 이동평균 단가 2,000원을 갖다 쓰겠죠, 매출원가를. 그리고 3월 29일 매출분에는 뭐다? 우리 직전에, 3월 29일 매출 직전에 있었던 매출, 매입원가, 이동평균 단가 1,090원을 잡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어떻다? 감모 손실도 역시 똑같이 감모 손실도 매출 원가로 보기로 했으니까 2개 더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문제 1, 4례 2번 핵심을 보겠습니다. 4례 2번은 뭐였죠? 어떤 걸 묻는 문제죠? 그렇죠. X 1년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0원이구나 라고 해서 뭐다? 저가법을 물어보는 거다. 읽는 순간 나왔죠? 재고자산 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이거 보는 순간 자, 풀이하는데 핵심은 뭐였다? 우리가 원가가 있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어서 이 2개를 비교를 하는데 뭐다? 올라갈 수는 없다. 원가를 올라가서 이득을 잡을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었지.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였죠. 그죠?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 평가 손실 잡아주고 그 평가 손실은 이 문제에서 뭘로 본다? 매출 원가로 보기로 했어요. 그죠? 매출 원가에 가산하기로 했어. 그죠? 비용이 커진다고 했지.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음 해가 돼서 그 손해가 좀 회복이 됐어. 오, 가격이 좀 올랐어. 라고 해서 기분이 좀 좋긴 해. 그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해서 그 해, 오른 해, X2년도 매출 원가를 줄여줘. 비용을 줄여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오케이야. 하지만 포인트는 뭐였어? 이 X2년 이때 봐봐. 원가 이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올라가 있죠. 어디까지가 한계야?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그죠? 원래 원가까지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0으로 만드는 데까지만 허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X1년도에 1,000원을 잡았다. X2년도에 와 가격이 급등했어. 그렇다고 해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어디까지만 돼? 1,000원까지만 된다는 거야. 이익이 1,000원까지 환입하고 나 추가는 이익으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출 원가를 이렇게 주어줬고 원래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매출 원가를 이렇게 주어주죠. 문제를 던져주시고 각 해의 평가 충당금 금액 물어봐. 그리고 각 해의 평가 손실이 생기는지 환입되는지를 반영해서 매출 원가 최종 금액을 잡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 X1년도 취득원가 10,000원이었는데 순실현 가치가 9,000원이지 1,000원만큼이 손해야. 그만큼을 평가 충당금으로 인식해줘야 돼. 1,000원 오케이 인식했어요. 자 그리고 X1년 초에는 뭐다? 이 X1년 초에 우리가 회사가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이때는 0원이다 라는 거죠. 평가 충당금이. X2년 말은 어때? 재고자산이 12,000원, 원가는 12,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14,000원으로 올랐지만 뭐다? 이 14,000원으로 써주면 안 된다는 거야. 올라갈 수 있는 한도는 12,000원까지라는 거야.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요게 크기가 좀 바뀌어 있네요. 왠지 좀 적게 적히더라.
잠깐만요. 크기 조정을 좀 할게요. 글씨 크기 조정. 글씨가 잘 보이게. 요거는 7. 한번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3, 4는 너무 두껍고 3으로 할까요? 세팅이 원래 있던 게 있었는데 살짝 바뀌었네요. 자, 일단 3으로 잠깐 해볼게요. 3으로 하고 형광펜은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네, 됐습니다. 자, 계속 말할게요. 자, 그래서 뭐다? 한도가 12,000원이다 라는 거야. 12,000원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1,000원이었는데요. 이게 없어지겠지? 그지? 원가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원가까지 최대치로 올라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X3년도 말은 어때요? 원가 13,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11,500원이야. 뭐다? 1,500원만큼 손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X2년도 말에 0에 비해서 1,500원으로 1,500원만큼 늘려줘야겠죠.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회계 처리 봅니다. X1년도에는 어땠어? 평가 손실 1,000원 잡으면서 요거 매출 원가로 보내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재고 평가 충당금이 1,000원을 증가시켜 주는 거야. 분계. 공부를 위해서 적었습니다. 자, 꺽스에 표시하고 적힌 건 뭐다? 잔액을 적어준다고 했어. 잔액을 1,000원. X2년도 보세요. X2년도는 있던 재고 평가 충당금을 모두 없애준다고 했어. 그죠? 모두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생기는 거야. 환입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재고평가 충당금 잔액은 0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X3년도 보세요. X3년도는 1,500원만큼 새로 생기는 거지. 평가 손실 1,500원, 매출원가 1,500원, 재고평가 충당금 1,500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매출원가는 X1년도는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000원만큼 늘었지 매출원가가. 총 매출원가는 10만 1천원, 10만 1,000원. X2년도는 1,000원만큼 환입이 일어났지.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돼요. 차감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원 하면 13만 9천원. X3년 원래 12만 원만큼 있었는데요. 1,500원만큼 매출원가 증가시켜줘야 돼. 그러면 어때요? 12만 1,5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금세 맞췄죠? 자, 문제 2번으로. 자, 문제 2번은 제가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문제 2번은 일단 우리 수익 파트 중에서 건설계약. 물 좀 마실게요. 건설계약. 건설계약에 관한 문제였죠. 자, 우리가 회계처리 묻는 거 있죠? 회계처리 있는 문제는 자, 빨리 제가 그냥 훑어보고만 일단 넘어갈 겁니다. 그때 풀어드렸었는데 그거 엄청 길었고 여기 기준 개정 전 문제로 돼 있어가지고 물음이 좀 혼란스럽다고 했죠.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면 개정된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풀이해드린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4년짜리다. 그 건설계약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건설계약의 핵심은 나눠서 수익을 먹는 게 핵심이야. 원가도 나눠서. 원가는 자연스럽게 그 해에 나눠서 우리가 4년 동안 다리를 만드는 거니까 원가는 그 해에 나눠서 발생을 할 거야. 문제는 뭐다?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가 총 계약 금액 10만 원을 진행률에 따라서 나눠서 4년 동안 나눠서 수익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고 그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 진행률이라고 했어. 진행률이라는 거는 뭐다? 우리는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총 원래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8만 원이 총 4년 동안 8만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첫 해에 2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진행률은 몇 퍼센트? 2만 원 나누기 8만 원. 총 8만 원 들어갈 것 중에 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25%만큼 들어갔다라는 거야. 내 노력이 그만큼 들어갔고 나는 이제 수익을 인식할 권리가 생겼다. 권한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총 계약 수익 10만 원 중에서 25%만 첫 해에 먹는다. 둘째 년도도 또 증가한 진행률만큼 먹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진행률 계산하고 1번 문제까지 진행률 계산하고 계약 수익 잡는 것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진행률은 뭐다? 누적으로 한다는 게 누적 진행률로 계산한다라는 게 우리 잊지 말자라고 했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틀리지 않게 누적 진행률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잊지 않기. 누적 진행률. 자, 누적 원가, 누적이라고 쳐놨죠. X1년도 2만원, 예상 총원가, 예상되는 총원가로 나눕니다. 8만원, 25%. X2년도는 뭐다? 누적된 원가가 총 44,000원이고 예상 총원가가 바뀌었지. 그죠? 11만원으로 바뀌었어.
4만 4천 원 나누기 11만 원 하면 총 40% 진행률인 거죠. 40% 진행률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률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계약 진행률은 이렇게 숫자 4개 뽑아내면 되고요. 계약 수익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총 계약 금액 10만 원 곱하기 누적 진행률. 그리고 빼기 뭐? 정기까지 인식한 누적 수익을 빼줘야 돼. 요거 제가 강조했었죠. 요런 방식을 꼭 적용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적으로 진행을 해서 뺀다는 방식을 했다. X 2년도 걸 예를 듭니다. 총 계약 수익 금액 10만 원이야. X 2년도 말 시점까지의 누적 진행률 몇 퍼센트? 40%지. 그리고 X 1년 말, 정기 말까지 인식과 누적 수익은 얼마야? 2만 5천 원이죠. 요걸 빼줘. 그러면 순수하게 X 2년도 만의 계약 수익이 나온다는 거야. 15,000원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X 3년도까지 가봅시다. X 3년도 최종 계약 금액 10만 원 곱하기 누적 진행률 80% 곱해. 거기다가 뭘 빼준다고요? 그죠? X 2년도 말까지의 누적 계약 수익. 즉 X 1년도 25,000원, X 1년도 25,000원, X 2년도 15,000원.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4만 원. 요거라는 거지. 그죠? 요 두 개 합친 게 요거라는 거야. 그죠? 정기 말까지의 누적 계약 수익을 빼준다. 그럼 나오는 4만 원이 뭐라고요? 나오는 4만 원이 X3년도 만의 계약 수익이 된다는 거야. 자, 밑에 회계 처리 제가 그때 했는데 지금 이 회계 처리 나와 있는 회계 처리는 여러분 뭐다? 바뀐 회계 기준으로 제가 새로 풀어드린 거야. 그리고 여기 잔액도 무림 2번에 있는 잔액들 요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자, 바뀐 금액으로 한다면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거는 참고용으로 개정 전이라면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당연히 개정된 걸로 계속 나올 거니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뭐다? 뭐에 관한 문제였죠? 금융자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금융자산에 관한 문제. 자, 사례 1번이라고 해서 사례 1, 사례 2번이 있는데 사례 1번 뭐다?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AC 금융자산이다 라는 거지. AC 금융자산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뭐다? 상대방이 사채를 발행한 거야. 내가 상대방이 발행한 사채를 투자한 거야. 그 사채에. 상대방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해서 매달 이자를 받으려고 투자한 거라고 했죠. 그런 거를 뭐다? 그럼 만기에는 당연히 원금은 내가 상환받을 거고요. 그게 바로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AC, Amortized Cost, 삼각후원가라는 뜻이지. Amortized Cost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자, 봅시다. 액면 금액 100만 원, 표시이자 8%, 시장 이자율 10%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비가 없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은 거예요.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있다면 뭐가 더 크다?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평가 계수가 주어지고요. 물어보는 거 뭐다? 1번 최초 측정 금액, 2번 3년간 인식할 총 이자 수익, 3번 중도에 처분한 거야. X 2년 7월 1일에 내가 처분했어. 시장에. 그때 처분 손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풀이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뭐다? 내가 받을 미래 현금 흐름 이렇게 적으세요. 매년 말에 8만원, 8만원, 8만원 받을 거고 3년도 말에 100만원을 받을 거예요. 자, 얘를 당겨온다. 유효이자율로 당겨오는 거예요. 자, 뭐다? 95만 258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다? 무릎 1번이 정답이야.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했어? 일단 최초의 취득원가 구했어. 무릎 1번 정답했고 문제를 푸실 때 뭘 하라고 했죠? 지금 요 눈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 선. 요 숫자 4개 있죠? 이 숫자 4개를 항상 계산기로 먼저 두드려서 바로 찾아둬라. 답 한 편에 적어둬라는 거야. 문제지 한 편에 X 1년 초 장부금액, X 1년 말 장부금액, X 2년 말 장부금액, X 3년 말 장부금액 이렇게. 뭐 장부금액까지 다 적을 필요 없겠지? 문제 한 편에다가 그냥 이렇게 4개 그린 다음에 X1 초, X1 말 본인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X3년 말까지만 적고 여기 숫자 4개를 적으라는 거야. 계산기로 뽑아내서 이걸 적어두는 게 사채 풀이와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본이다. 가장 첫 걸음이라는 거야. 계산기 할 줄 알죠 여러분? 뭐다? 95만 258원 이거 방금 구해낸 숫자잖아. 위에서 곱하기 1.1 마이너스 8만원 이거 뭐다?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표시이자액
표시이자 수령액이지. 8만 원. 그럼 나오는 X 1년도 말 숫자 이거 뭐다? 96만 5,284원. 이게 뭐다? 이게 X 1년도 말 A씨금융자산의 장부금액, A씨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면 숫자가 4개가 나온다는 거야. 요거를 적어둬 일단. 계산기로 하면 여러분 30초도 안 걸려. 그지? 정확하게, 침착하게 적음 딱딱 치고 965284 나왔다. 그럼 여기 965284 적어. 그 나온 숫자에다가 바로 곱하기 1.1 마이너스 8만 원 하면 981 182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숫자 4개를 적어 두세요. 무조건.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게 기본이다라는 거야. 3년간 인식할 총 이자 수익은 방법이 2개가 있다고 했어. 뭐다? 그냥 매년 이자 수익을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 구해도 되고. 그죠? 어떻게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매기초의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한 거잖아, 이게. 이자 수익 이렇게 3개를 더해서 더해도 3개를 다 구해서 더해도 되고 심플한 방법이 있다 그랬어. 뭐? 회사가 3년간 이 거래를 통해서 총 들어오는 현금 플러스 되는 거. 현금 유입액. 앞에 이렇게 두고 거기다가 3년간 총 나가는 현금 유출액을 빼. 그만큼의 회사의 이득이라는 거야. 회사가 볼 이자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3년간 들어올 총 현금 유입액은 뭐다? 원금에다가 표시이자 3년치. 그죠? 요게 회사가 벌어들일 총 이득이야. 회사가 나가는 돈은 딱 구입할 때 한 번 나가지. 95만 258원 한 번 나가니까 요걸 빼면은 나옵니다. 정답. 금융자산 처분 손익 구하는 거 했어. X 2년 7월 1일에 우리가 중도에 처분했어. 중도에 처분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핵심 뭐라 그랬어? 핵심은 뭐라 그랬어? 6개월치 이자 수익을 먼저 인식하는 거. 그죠? 요거를 회계 처리하는 거. 요 1번 이거. 이거랑 그리고 뭐 문제에서 경과이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문제 같은 경우 뭐야?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99만 원에 팔았다고 했지. 요 문구를 항상 체크하라고 했어. 그지? 이 문제는 포함했다고 했어요. 일단 6개월치 이자 수익을 먼저 인식해. 미수이자 6개월, 1년치 표시이자 8만 원이니까 6개월치는 4만 원이고, 자, 나머지 이자 수익과 A씨금융자산 상각액 증가해서 상각되는 그 부분도 모두 다 뭐다? 6개월치만 일단 이렇게 잡아줘. 그럼 장부금액이 뭐다? 요걸 뽑아내야겠지. 그지? X 2년 7월 1일 시점의 장부금액. X 2년 7월 1일 시점의 장부금액. 이걸 뽑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죠? 뽑아내놓고 뭐다? 이제 처분하는 거야. 99만 원을 받았잖아. 그 99만 원 여러분 알고 보니까 뭐다? 여기에 표시이자에 대한 경과이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분석하라고 했지. 아, 이 99만 원은 표시이자에 대한 적리분. 그죠? 내가 받았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못 받고 너 주니까 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일단 그 6개월치를 나한테 줘라고 해서 미수이자를 정산하는 거예요. 자, 미수이자 4만 원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았지. 나머지 95만 원만이 뭐다? 순수하게 A씨금융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야. 그 원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라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포인트라고 했어요. A씨금융자산 처분 손실 잡힌다는 거야. 23548. 그러면 정답이죠. 자, 사례 2번 뭐다? 사례 2번은 자, 사례 1번의 그 A씨금융자산 자료를 이용해서 뭐다? 여러분,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했어. 여러분, 이 41회 문제 같은 경우는 신용이 손상되어 버린 경우라고 했지? 제가 밑에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41회 같은 경우는 요거라고 했잖아. 지금 이 경우라고 했잖아. 이 경우. 신용까지 손상돼 버렸어. 이게 최악의 경우라니까. 그지? 추정 미래 현금 흐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거야. 제일 안 좋은 거지? 그죠? 요렇게 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뭐다? 앞 회차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일단 38회만 대표로 적어뒀는데요. 뭐다? 신용이 손상되진 않았지만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은 경우의 위험, 손상. 신용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신용 위험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의 손상. 어떻게 할 것인가? 손상 정리한 거 있었죠? 일단 우리는 지금 요거 봅니다. 자, 뭐라? 풀이에 바로 들어갑니다. 요거 1번 미래 현재 현금 흐름 현재 가치, 그리고 손실 충당금 금액 X 1년도 말에, 그리고 뭐다? 마지막에 X 2년도 손상을 인식하고 난 후에 이자 수익 금액을 구하는 거였어. 뭐다? X 1년 말 시점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했지. X 1년 말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X 1년 말 시점에서 봤을 때 원래 X 2년, X 3년도 말에는 8만 원, 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줄 기대를 했었지. 그죠?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안 된대요.
뭐다? 영원 60만 5천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흐름이. 이 흐름 바뀐 거를 X 1년 말로 당겨옵니다. 자, 어떻게 당겨오는지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때. 자, 하면 뭐다? 50만 원이 나와. 이게 물음 1번의 답이지. 이 미래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 50만 원. 그죠? 60만 5천 원을 당겨오는 거잖아. 2기간 당겨오니까 50만 원 된다는 거예요. 10%로. 자,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X1년도 말 시점에 장부금액 뭐다? 총장부금액.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전에 나왔던 숫자 있지? 아까 구했던 숫자 4개 있지? 그 뭐야? X1년도 말 장부금액이잖아. 그게 바로. 유용하게 쓰인다니까요. 여러모로 유용하게 씁니다. 아까 전에 처분할 때 있지? 그 앞 사례 1번에 물음 3번에서 우리가 중도 처분할 때도 쓰였던 금액이야. 이 금액을 알아야 X2년 7월 1일에 장부금액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야. X1년도 말 시점에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장부금액을 잡았어. 총장부금액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이 50만 원. 물음 1번에서 구한 거 있지? 요렇게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더 이상 이 금액이 아니야.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 떨어뜨려줘야 돼. 남은 그 차익만큼이 뭐다? 손실충당금이 되는 거야. 465, 284 이렇게. 그죠? 됐습니다. 자, X2년 이자 수익 뭐다? 삼각공과 50만 원에서 출발한다고 했어. 거기다 유효이자 10% 곱하면 5만 원. 이렇게 쉽죠? 최초 유효이자 곱하면 10%가 됩니다. 자, 문제 4번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4번 문제라고 했어. 4번 문제라고 했고 뒤에 문제풀이 여러 가지 사건이 5개가 일어났어. 그죠? 사건이 5개가 일어났고 뒤에 물어보면 요 잔액 지금 잔액을 요거 묻는 거잖아. 즉 한마디로 여러분 뭐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라라고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 기말 잔액을 알아야 되니까 중간에 변동되는 숫자까지는 안 적어도 되지만 잘 풀이를 할 때는 적어야 당연히 실수하지 않고 기말 잔액 요 숫자들을 잘 뽑아낼 수 있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주발초 그리고 열주 무상증자 했다라는 거야. 자, 어때? 그죠? 주발초가 이렇게 옆에 사라지잖아. 주발초가 사라지면서 자본금으로 대체된다고 했지. 2번 보통주 유상 감자하기로 했다. 5,500원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자기 주식을 태우면서 감소시켰다라는 거야. 어때? 자기 주식 취득한 다음에 바로 태웠다는 거지. 이렇게 바로 태워서 없앴다. 소각했다. 그래서 뭐다? 소각하면서 감자를 했다는 거죠. 감자 차익. 뭐다? 요건 뭐다?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요건 뭐다? 기존에 우리 회사는 자기 주식을 사와서 태움으로 해서 감자를 하면서 뭐다? 10,000원만큼 손실이 생겼어요. 그죠? 손실이 생겼는데 그 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짝꿍 계정의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 그지? 손해 10,000원을 인식할까? 손해라고 적을까라고 하다가 상대방을 보는 상대편 계정, 짝꿍 계정이 있다고 했지? 기억나요? 감자 차익 계정이 뭐다? 기초에 얼마가 있어요? 여기 봐봐. 3만 원이 있죠. 이 중에서 원래 잉여가 있구나. 너부터 없어져야겠다라는 거야. 감자 차익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원래 3만 원 있던 거 중에서 왼쪽에 10,000원 적어주면서 없애주는 거죠. 10,000원만큼을 없애줍니다. 감자 차익 잔액은 이제 얼마야? 그러니까 2만 원이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3번 뭐야? 자, 우선주를 발행하고 증자했다는 거야. 유상증자했고 5,000원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했대. 주식 발행 비용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자, 30만 원만큼 현금 들어오고 우선주 자본금 생기고 즉 초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주발초가 생겨. 하지만 우리가 주식 발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이라고 계정을 적으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주발초에서 일부분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5,000원만큼. 현금 나가는 부분만큼. 자, 됐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수정했었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의 재평가인데 기존에 70만 원이 이렇게 있었죠. 70만 원 있었고 올해 X1년도에는 기존에 120만 원짜리가 135만 원으로 또 15만 원만큼이 더 늘었어. 그거를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지. 표현해 주면 어떻다? 차변에 토지 15만 원, 대변에 재평가 인여금 15만 원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기존에 재평가 인여금 70만 원 있었으니까 이번에 15만 원이 늘어났네요. 최종은 85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다? 마지막에 X1년 단기 순이익이 45만 원이래요. 요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겠지. 그죠? 집합손익을 거쳐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방금 위에서 풀어봤던 회계 처리들을 번호에 매칭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펙트를 분석하라고 했어. 1번 같은 경우 자본금 5만 원 증가, 주발초 5만 원 감소.
그렇죠. 1번, 그래서 1번 회계 처리가 총 자본을 가져오는 효과는 0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적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숫자만 적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표를 어떻게 다 그리냐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빨리 하면 되겠죠. 2번 보통주 자본금 어따 감자 있죠?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자, 감자 차익 뭐다? 감자 차익이 원래 기초에 3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원 사라졌다고 했지. 그지? 마이너스 만원. 자기 주식은 사와서 바로 없어지니까 요거 0원이고요. 요런 식으로. 전체 가본 이펙트는 마이너스 11만원. 3번 볼까요? 다 해버리자. 우선주 자본금 25만원 증자했고 주발초는 5만원 늘어났는데 5천원만큼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4만 5천원만 주발초가 늘어나겠지. 마지막에 전체 이펙트. 4번 같은 경우 우리 방금 했던 거 토지의 재평가 잉여금이 기존에 70만원 있었는데요. 어때? 올해 15만원만큼이 늘어났지? 그죠? 이렇게 자본 전체 이펙트 4번 거래는 15만원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죠? 5번 봐. 5번 뭐다? 올해 장사를 잘해서 당기 순이익이 4만 5천원 생겼어.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4만 5천원 늘어나죠. 자, 이렇게 이용하면 마지막에 잔액이 다 나오지? 잔액을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답 다 푼 거야 지금 이거. 그리고 2번 납입자본 총계 어때? 131만 5천원. 자본 총계 241만 5천원인데 요거는 분류의 문제라고 했지?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최종 자본의 총계는 241만 5천원 적으시면 되고요.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분류를 뭐라고 했어? 납입자본은 우리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하기로 한다고 했지? 131만 5천원이 정답이야. 총 자본금액은 방금 봤듯이 이거 241만 5천원이 총 자본금액이고요. 바로 4의 2번 풀겠습니다. 4의 2번. 4의 2번. 자, 원가법에 따라 자기주식 회계 처리하고 있다. 자기주식에 관한 거였죠. 취득원가법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선입선출법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원가 흐름의 가정은 자기주식을 10번에 걸쳐서 샀는데 중간에 팔려 나간다면은 선입선출에 따라서 먼저 사왔던 그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 이익 등을 잡아라라고 했어요. 풀이 어땠죠? 3월 1일에 50주를 7,000원에 사왔어. 자기주식. 3월 16일에는 7,500원에 사왔고 3월 30일에는 20주를 이렇게 사왔어. 단가가 자꾸 바뀌지. 단가가 어떻게 바뀌어? 단가가 7,000원, 7,500원, 8,000원 이렇게 바뀌죠. 60주 매각, 40주를 소각하기로 했대. 자, 어땠다? 60주 매각할 때 얼마에 매각했죠? 만원에 매각했다고 했어. 그죠? 자기 주식 60주 어떻게 잡아? 이 위에 있던 3월 1일, 3월 16일, 3월 30일 중에서 앞에서부터 100주를 잡아오면 되겠지. 아, 60주. 앞에서부터 60주를 잡아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50주는 이거. 10주는 여기죠. 50주 7,000원. 나머지 10주는 7,500원 여기. 이렇게. 자기 주식 그 취득 원가 없어지는 만큼이 얼마가 없어지는지 나오지.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야. 그죠? 뭐 기존 짝꿍 계정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뭐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최초 인식해주면 되는 거야. 짝꿍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짝꿍으로서 차변이 있었다면 걔부터 빼줘야겠지. 얘도 이해하죠? 자, 나머지 소각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40주 소각했다. 남은 단가를 다 없애주면 되겠지. 여기 3월 16일 거 중에 몇 주 남았어? 20주 남았죠? 그리고 여기 3월 30일 매입주 20주. 이 40주가 여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해되죠? 이 40주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야. 자본금 없어지면서 감자차손 생긴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재무회계 요약을 이렇게 40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40분 요약으로 해서 재무회계 요약 41회 회계실무 기출 재무회계 최종 마무리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원가 요약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